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제가 오늘도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요. 평양 882.6km, 부제목은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이라는 책인데 바로 2주일 전에 나온 책입니다. 저자는 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북중국경 시리즈로 책을 내고 있는데 평양 밖 북조선, 또 그들만의 평양 1, 2편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시리즈 책인데, 북중국경에서 찍은 수천 장의 사진을 정리하면서 매년 시리즈로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죠. 일부 언론에서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마치 평양의 모습이 북한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책 머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혁명의 수도 평양을 마치 허상이 아닌 사회주의 지상 낙원처럼 묘사하는 현실이 서글펐다. 암울한 독재의 매서운 칼날이 사람을 옥죄는데도 그저 평화롭다 외치는 위선 앞에 당당히 맞서고 싶었다 라고 썼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세기적 건축물, 또 우리식의 멋쟁이 건축물이라고 해서 외형적인 건축물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죠. 하지만 그 건축물을 선전하는 것과 북한 주민들의 삶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창강원, 어떻게 선전하고 있냐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 것을 마련해 주어 우리 인민을 보란듯이 내서주려고 늘 마음을 쏘으셨습니다 라고 창강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훌륭한 것을 마련해 줬을까?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물입니다. 제가 세기적 건축물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우물에서 물을 뜨고 있는 여성, 또 압록강 한가운데 나와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또 평양 제1백화점이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종합봉사기지라고 해서 수만 가지의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게 밀차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일명 딸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이 직접 만든 그 수레바퀴입니다. 또 여성이 산에서 산나무를 캐서 내려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유기농 야채 코너라고 썼고, 또 군인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 제목은 당일 배송이라고 썼습니다. 이 사진은 장마당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겁니다. 망원렌즈로 찍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시장의 모습을 담을 수가 있었는데요. 고향이 북쪽인 우리 탈북민이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라도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 이 사진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 사진을 뚫어져라 봤다고 했는데, 정말 누군가가 가족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가져보고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 김정은 시대의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고 들어보셨죠? 대동강 수산물 식당. 여기에는 철갑 상어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없는 요리가 없고, 공화국의 이름난 양어사업소에서 물고기가 천지에 넘쳐난다 이를 하는데,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바로 이 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큰 액자로 만들어서 전시를 했던 것인데, 이 아이의 표정을 한번 보시면 정말 이게 철갑상어회를 먹고 수백 가지의 요리를 즐기는 그런 모습일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겨우 나뭇가지 하나에 낚싯줄을 묶어서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아,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나 체구 자체가 굉장히 마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을 만큼 미안하고 재수로웠던 기억들이 납니다. 자, 그리고 북중국경에 가보면 뗏목이 다닙니다. 여제 이런 모습이죠. 뗏목이 다니고 있고, 그 뗏목 위는 제가 작은 우주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뗏목 위에서 잠을 자거나 지금 압록강에서 흘러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세찬 물결을 타고 흘러가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치열한 그 삶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김정은 시대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평양의 여명거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선전하냐면, 궁궐 같은 새 집을 무상으로 받아 안고 노동당 시대의 선경으로 웅장하게 일떠선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에서 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민은 정말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려명거리는 미제와
적대 세력의 방해 책동을 물리치고 강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당의 구상이 반영된 거리다라고 이 려명거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1인 1주택을 법안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굉장히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1인 1주택이라고 동경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북한 주민들은 뭐 그렇게 살아갈까? 자, 그런 의문을 갖고 한번 보면요, 이게 바로 북한의 주택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결사옹이 미사일 발사대라고 썼거든요. 집에 굴뚝이 다 보이죠? 이게 나무와 석탄을 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건설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압록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봤는데, 김정은 시대의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 동화 속의 궁전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의 문헌을 보면 어린아이가 내가 입원했던 옥류아동병원인데 또 입원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천만 인민들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동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의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은 트럭 짐칸에 실려서 노동 현장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절벽 위를 제가 촬영한 모습인데, 트럭 짐칸에 실려서 아이들이 노동 현장에 가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농촌 체험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농촌 체험을 하고 자연과 보쌈아 생활한다, 이런 교재까지 한국에서 나와서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북한의 아이들은 농촌 체험이 아니라 실제로 농촌 지원을 가는 겁니다. 또 제가 국제노동기구 협약 182호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엄격히 아동노동이 금지되어 있죠. 그러나 아이가 무거운 짐을 메고 고개를 올라가다가 털썩 주저앉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심지어는 아이들이 총을 들고 사격 연습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같은 장소 다른 시간이라고 해서 똑같은 장소입니다. 단지 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낮과 밤의 모습을 촬영한 거고, 또 계절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들을 담은 사진도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은 바로 이 사진으로 끝납니다. 고향이 북쪽인 탈북민과 함께 북중 국경을 갔을 때의 뒷모습인데, 고향 땅을 20년 만에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책 마지막에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 줄기 물, 나무 한 그루, 강변의 돌멩이 하나조차도 그녀들에게는 고향이었다. 두고 온 고향, 갈 수 없는 고향, 그리고 꿈에서라도 꼭 가고픈 고향 땅이었다. 그렇게 고향 땅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조차 달랐다. 아스라이 보이는 경계 너머의 사람들, 그리운 어머니. 분난의 고통은 끝나야만 한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라고 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모두가 평양을 본다면 누군가는 이곳을 봐야 한다, 라고 책 뒷표지에 썼는데요. 평양 882.6km, 이 안에 약 400여 장의 북녘 주민들의 생생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가 평양의 화려한 모습들만 보고 북한이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을 잘못 알았구나,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정말 세상이 알아야 할 그런 북한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또 중국 강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높은 산이나 또 낭떠러지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숨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시자의 눈은 가려주시고 세상이 알아야 할 것은 꼭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북중 국경의 사진 작업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고요. 책으로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